자립 청년을 위한 성공 가계부 만들기 진행자를 맡은 윤이나입니다. 오늘도 강연을 해주실 금융경제교육 전문 사회적 기업 에듀머니의 범지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범지영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대표님과 함께 청년 관련 사회 이슈 2, 청년 부채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언론에서 최근 청년 부채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이제 제가 다시 또 부채 통계 포함해가지고 숫자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6월까지 2023년 2분기 기준으로 가계부채인 금융권 가계신용 잔액 기준으로 1,031조 2천억 원인데요. 이 금액이 2021년 3분기 이후 최대치예요. 한국은행이 지난 6월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의하면요. 30대 이하의 가계대출 비중이 2013에서 2019년에 29.6%에서 불과 2년 2020에서 2021년 사이에 38.3%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사실 청년 부채가 좀 이제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이유가 소득 기반이 아무래도 이제 사회 진출, 갓 진출한 군이기 때문에 다른 연령대 대비 기반이 좀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청년층을 중심으로 그 취급된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예상보다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희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1분기에 늘어난 대출의 40%가 20대가 빌린 돈이라고 해요. 이 규모는 32조 5천억 원 정도 늘었다고 하고요. 청년들의 빚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 주된 원인은 아무래도 전월세, 보증금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없는 그런 고유한 이제 전세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세 대출을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무리하게 지난 그 연끌 투자를 해서 또 부동산 투자 이런 부분들이 좀 빚이 많이 늘어났던 부분인 것 같고요.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3월 말 기준 전체 가구의 평균 부채는 9,17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4.2% 정도 증가한 반면 이 중 29세 이하 청년 가구주의 가구 평균 부채가 5,014만 원으로 같은 기간, 동기간 41.2%가 늘었어요. 그래서 전체 연령대에서 증가율만 보자면 가장 높은 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년 새 2천만 원 넘게 부채가 는 셈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지표들이 이제 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청년들이 이렇게 부채가 증가한 원인이나 문제가 무엇일까요? 일단은 이제 청년층이 독립을 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집이 필요하고 또 직장을 얻게 되면 직장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제 거주 지역을 정하다 보면 이전에 학생 때는 기숙사 생활도 했거나 또 이런 좀 저렴한 주택에서 살 수 있었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급여 소득자인 경우, 사회초년병의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규모가 조금 있고 세 부담이 좀 늘어나는 구조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모아둔 누적된 돈이 없는데 보증금을 마련하려면 대출을 이제 수반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집값이 계속 오르고 또 더불어서 대출금리도 더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부채 부담이 증폭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의 한 축은 이제 이때 아니면 벼락거지 된다. 한때만 그래가지고 무리하게 이제 대출을 가지고 빚내서 집을 샀던 그런 또 연끌 갭 투자 포함해가지고 그런 증가 원인의 또 하나로 꼽고 있죠. 왜냐하면 코로나19 시기 동안에 그때는 저금리 기조였기 때문에 네. 빚을 내기가 조금 지금보다는 수월했고요. 누적 자산이 적은 청년들이 빚을 내면서까지
그 주택 매매 시장에 뛰어들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문제는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집값이 많이 하락하고 냉각 상태고 금리가 변동기 이 시점에 예기치 못한 변수에 맞닥뜨렸을 때 청년층의 대응 역량이 충분히 누적돼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실제 청년층이 주담대로 하는데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이 전 연령층 대비 2배나 높고 있어요. 그리고 가상투자, 뭐 가상자산투자 뭐 이런 것도 청년층 부채 증가의 한 요인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대학생들이 20대 초반에는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학자금 대출자도 늘었다고 해요. 그 이유는 이제 전년 대비 1,600명이나 넘게 증가했는데 아무래도 시중에 그런 상품들의 대출 금리가 높다 보니까 대출 수요가 이제 저금리의 학자금 대출로 좀 그래도 많이 쏠리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청년들이 지금 쓰는 돈을 줄일 수밖에 없어서 최근에 유행했던 뭐 무지출 챌린지라든가 뭐 거지방이라든가 이런 것도 동반해서 유행하고 있지 않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저도 궁금한 게 사회자님한테 하나 있는데요. 이전 영상에 이제 제가 창직의 길을 좀 건해 봅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업하시는 동안 못지않게 부채도 또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자님의 부채 현황 상태는 어떠신가요? 네, 당연히 부채는 있고요. 정부 지원금으로만 받기에는 어느 정도 한정적이고 예산이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이게 받는 것도 경쟁률이 되게 치열해요. 그래서 이제 뭐 같은 이제 정책 자금이라고 해도 이제 융자 시스템으로 이제 대출을 받게 되는데 이것도 받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뭐 사업계획서 쓰는 것부터 현장 실사 발표 면접까지 다 해서 이제 받는데 그렇게 해도 금리가 생각보다 높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청년 부채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내용이 참 많이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뭐 고금리나 이런 뭐 집을 이렇게 사야 된다거나 독립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학자금 대출이 필요하다거나 해서 이런 부분으로 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 이제 고민이 해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